100세 시대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1:1 건강 맞춤 상담, 당신의 주치. 당신의 전생기 오늘 4부 당신의 주치 함께합니다. 유방암이 갑상선암에 이어서 여성암 발생률 2위라고 하죠. 그리고 또 점점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해서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주치 시간에 국립암센터의 유방암센터 이은숙 박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겨울에 뵙고 겨울 네. 지나고 봄 지나고 지금 한여름이에요. 네. 그런데 더 얼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늘 이렇게 환자들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교수님 뵈면 이렇게 밝은 표정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환자들이 그 선생님 모습 보고서도 이렇게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한테서 좀 위안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기도 네. 하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긍정 에너지가, 네. 긍정 에너지가 막 넘치나 봐요. 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친근한 모습도 이렇게 의사들한테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기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선생님 환자들은 축복받은 환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칸추리 들어요. 스타일이다. 제가 맨날 요새 칸추리가 대세다. 네. 네. 아, 너무 유쾌하십니다. 저 지난번에 이제 나오셨을 때도 저희가 이제 유방암 이야기 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 어느 정도로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뭐 계속 실은 증가하고 있는 게 우리가 통계를 우리가 암 통계를 한 이후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네. 뭐 한 10년 새 숫자로 따지면 거의 한 5,300명 생기던 환자가 한 15,000명 생겼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2014년도에 이제 공식적인 중앙암등록본부에서 발표한 숫자는 한 18,300명 정도 되는데 네. 이제 그 통계는 항상 2년 조금 뒤져서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우리 한국 유방암 학회에서 또 매년 이렇게 숫자를 또 세는데 유방암 학회 작년도 통계를 보면 아마 한 2만 명 정도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마 공식 리포트도 2016년 통계는 아마 2만 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뭐 갑상선암에 이어서 여성암 발병률 2위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왜 아마 이렇게 늘어나나? 16년 통계는 1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게요. 우리나라의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실은 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뭐 네. 너무 검진을 많이 해서 발견을 안 해도 될 암을 네. 너무 찾아서 치료한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갑자기 이제 그 논란이 이슈화된 이후로 한자가 확 줄었어요. 네, 갑상선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실제 통계를 하면 원래 이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암이 위암이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데 갑상선암이 확 늘어나면서 2014년도까지는 1등이었어요. 네. 근데 아직 우리가 15년, 16년 통계를 모르는데 그 차이가 거의 비슷해요. 위암 숫자나 갑상선암 숫자나 그 이후로도 갑상선암은 사람들이 검진할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이슈화되면서 숫자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15년도 통계는 비슷할 것 같고 아마 16년도 통계는 이미 유방암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방암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런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인데요. 실은 현대 여성의 삶 자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첫째는 이제 어렸을 때 사춘기 때 특히 키가 확 클 때 뭘 네. 먹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큰 네. 키가 유방암의 되게 위험 요인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키가 무지 많이 컸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큰 이유인데 그와 동시에 초경도 빨라지고 폐경은 늦어지고 또 이제 우리가 운동이라든지 이런 그 바깥에서 이제 뛰어노는 시간들이 네. 눈에 띄게 많이 줄고 네.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매체, 영상 매체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들어오는 자극들이 여성들의 유방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좀 섹슈얼 그런 어떤 자극들이 되게 많은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다가 이제 결혼도 늦어지고 아기도 잘 안 낳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도 유방암이 걸릴 원인이 있는 거군요. 네, 출산을 안 하는 것도 위험 요인이고 네. 늦은 출산도. 네, 특히 이제 30세 전에 출산을 하는 게 유방암의 보호에 있어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이유거든요. 왜 그런 거죠? 상리적으로 뭐. 왜 30세 전인가 하는 거를 잘 설명을 실은 이제 실험적으로 하긴 되게 어려운데 네. 과학자들이 추론을 하기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 굉장히 높은 호르몬의 유방이 노출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30세 전에 유방의 세포는 굉장히 건강한 세포들이잖아요. 그 시기에 높은 호르몬은 향후에 이제 여성 호르몬이 변이가 있는 세포에서는 암을 일으킬 수가 있는 실제로 유방을 키우기도 하지만 암의 원인이 여성 호르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세포가 변형이 이미 일어나는 상태에서 이런 여성 호르몬 자극은 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 건강할 때 네. 높은 호르몬에 노출되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우리가 그런 예방 주사를 한번 맞으면 나중에 감염이 안 생기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추론은 하는데 그거를 실험적으로 증명하기는 되게 어려워서 그럴 거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30세 전에 출산 그렇다면 역으로 그래서 고령 출산이 또 유방암 걸릴 확률이 많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건가 보네요. 뭐 고령 출산을 했다고 해서 그 출산 자체가 위험 요인은 아니지만 실은 30세 전에 출산을 해서 유방암의 보호 효과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고령에 가다 보면 실제로 이미 내 몸에 어떤 세포가 변형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임신 출산을 통해서 이제 높은 여성 호르몬에 노출될 때 실제로 요새 최근에 임신 중 유방암 환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임신 중이에요? 네, 그런 이유도 아마 이미 이제 몸의 세포가 약간 여러 가지 이제 암이 생기는 걸 결국 유전자의 변형이 생기면서 그게 한 가지 변형만 가지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서로 작용을 해서 생기는데 이미 세포 변형이 진행될 때 이제 고 농도의 호르몬이 확 노출이 오면 실제로 암이 이렇게 빨리 자라거든요. 그런 것도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예전에 어르신들의 말씀이 특히 여자들은 젊었을 때 일찍 애를 빨리 낳고 빨리 키우는 게 건강에도 좋다. 실제로 여러 가지.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좀 결혼 연령이 좀 계속 늦어지니까 또 이런 것들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고요. 하물 어떤 경우에는 그 여성들의 그 속옷 착용과도 좀 연관이 있나 하는 그 의문점이 드는데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런 그 얘기 기사를 봤거든요. 영국에서 어떤 18살 남학생이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여성용 속옷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저도 기사 보고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이제 예방이라기보다는 그 속옷은 이제 바이오 센스라고 그래갖고 유방암이 생길 때 우리 유방암의 온도가 변한다든지 무게가 변한다든지 혈류량이 변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소위 감지할 수 있는 센스를 한 200개 정도 붙인 브레이지어 같은 속옷을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예방이 목적이 아니고 혹시 병이 생길 때 빨리 이제 발견하자는 차원이지 예방 속옷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성의 그 브레이지어 착용법 그런 것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는 거죠. 뭐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윤숙 박사님 지난번에 이제 겨울에 나오셨을 때는 저희 그 인터뷰한 내용이 조회 건수 7,000건이 넘었어요. 그랬어요? 네, 엄청 많은 거예요. 너무 저희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전문이 나오는데 그 조회 건수가 7,000건이 넘어서 와, 사람들이 유방암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문자로도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와, 이게 정말 여자들이 관심이 많고 관심이 많다는 건 그만큼 확률이 이제 점점 높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5101님 지금 문자 아까부터 와 있는데 제가 못 전해드렸어요. 제 친구가 임신 초기인데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까 임신 중에 말씀하신 거 이거네요. 그러네요. 네, 마음이 많이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인지. 네.
치료를 아기를 이제 이분이 두 가지 문제인데 아기를 내가 잘 가지고 또 건강한 아기를 낳으면서 암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건가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아기를 유산하거나 이럴 필요 전혀 없고요. 네. 수술도 가능하고 항암제 치료도 가능합니다. 아,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치의하고 잘 상의를 하면 그 시기를 맞출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임신 8주 전에는 뭘 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진짜 이분이 임신을 이미 알았다면 보통 4주는 지났을 겁니다.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6주 전후에서 진단을 받았을 거고 그럼 8주를 넘기는 거는 앞으로 1, 2주라서 네. 그게 환자의 어떤 약간 기다리는 게 환자나 태아한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8주를 넘긴 다음에는 아주 초기의 암이면 수술을 하면 됩니다. 하나 또 애기한테 영향 없이 할 수가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상처가 회복될 때쯤에는 이미 중반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럼 그때는 항암제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전혀 고민하시지 말고 주치의하고 잘 상의하면 되고요. 뭐 충분히 가능하고 다 잘 낫게 할 수 있고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임신을 잘 유지해서 네. 아기들 데리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 많아요. 네. 지금 말씀 들으셨죠? 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아유, 임신하셨는데요. 이 마음을 또 편하게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박사님께서 아주 긍정의 에너지 팍팍 쏘신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네. 자, 4171님. 어머니가 유방암인데 병원에서 상피내 암만 남아있다면 호르몬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네. 상피내암만 남아있다고가 아닐 거고요. 네. 상피내암으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수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피내암으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상피내암이 호르몬에 잘 반응하는 암이면 향후에 암이 생길 걸 또 예방하기 위해서 실제로 호르몬 억제제를 드시게 하거든요. 네. 근데 아마 어머님이시라면 좀 연세가 있으실 것 같은데 호르몬 억제제가 유방암 치료제로도 잘 쓰이고 또 유방암을 예방제로도 쓰이기는 하는데 네. 우리 자궁의 내막을 좀 두껍게 하면서 내막암의 위험도가 약간 있고 또 나이가 아주 드신 분들은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뇌혈관 혈전 같은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는 위험이 조금 있어서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남은 유방이나 반대쪽 유방에 병이 생기지 말라고 예방 목적으로 쓸 때는 환자분의 다른 위험 요인이 있나 없나를 고려해서 약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상피내암이 남아있다는 뜻은 아닐 거고 상피내암이 남아있다면 그건 수술을 다시 하셔야지 네, 되는 네, 거고 네. 그냥 상피내암으로 치료 후에 호르몬 치료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실은 장점도 있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저울질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하게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고 이렇게 치료하시면 될 것 같고요. 7844님, 유방암도 다른 암으로 전이가 잘 되나요? 하셨네요. 다른 암이라기보다는 다른 장기로. 네, 다른 장기로. 그렇죠. 네. 네. 꼭 뭐 암이 발생한다기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방암 한번 걸렸는데 유방암이 다 낫고 나서 다른 암에 걸리는 거는 2차 암이 생기는 거예요. 가령 내가 유방암으로 다 치료하고 지금 유방암 아무 문제 없는데 네. 위암이 다시 생겼다. 그런 걸 2차 암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유방암 걸리신 분이 다른 2차 암의 위험도도 좀 있기는 해요. 특히 대장암이라든지 아니면 갑상선암 이런 거는 확실히 좀 2차 암의 확률이 꽤 높은 암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유방암에 안 걸리신 분하고 유방암에 걸리신 분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유방암에 걸리신 분들이 갑상선암의 확률도 더 높고 대장암의 확률도 더 높은 거는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많이 밝혀져 있는데 그런 거를 질문하신 것 같지는 않고 이분은 네. 혹시 유방암 걸려서 다른 장기에 뭐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뼈라든지 전이 혹은 되는 거. 그래서 실은 유방암이 꽤 전이가 많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대부분 환자들이 장기 생존을 하는 암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또 다른 굉장히 악성도가 높은 암들은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시면 금방 그런 분들이 다 돌아가시거든요. 네. 근데 유방암은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어도 좀 조절이 비교적 쉬운 암이라서 다른 암에 비해서 쉽다는 표현이 좀 안 맞긴 하지만 네. 오랫동안 조절을 할 수 있는 암이다 보니까 실제로 뼈, 특히 이제 우리가 뼈에 많이 전이가 되거든요. 뼈 전이의 가장 흔한 원인은 유방암입니다. 그럴 정도로 타 장기의 전이가
실은 높은 암인데 네. 그냥 유방암으로 보면 실은 유방암은 치료가 잘 되는 암이고 네네. 그리고 전이가 오는 환자들이 뭐 10년을 보면 한 20% 내지 25% 정도의 환자인데 네. 또 짧게 5년이나 이렇게 보면 또 그거는 10%도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게 따져보면 또 높은 암은 또 아니죠. 네. 예. 네. 그렇다 하더라도 막상 이제 그게 내일이다 하면은 걱정이 그럼요. 이만저만이 당연하죠. 아니잖아요. 전이암은 뭐 실은 치료라기보다는 조절을 하는 암이니까 이제 조절이 실은 뭐 우리가 사기 유방암도 최근에 이제 사기 유방암의 그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다 네. 하더라도 5년 생존하는 환자들이 한 30 내지 35%밖에 안 되니까 네. 뭐 실은 65% 내지 70%는 다 돌아가시는 거니까 5년 내에 네. 실제로 이제 전이성 유방암의 평균 생존율이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네. 거니까 실은 잘 조절이 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네. 보면 다른 암은 6개월 내에 이제 대부분 사망하시는 거에 비해서 3년 내지 5년 뭐 실은 길게는 10년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 게 있다는 거지 사기 유방암도 굉장히 안 좋은 실은 상황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또 말씀 전에 그래도 치료 그 결과 뭐 그런 치료 성적이 굉장히 성적이 좋은 좋다고 암. 하셨잖아요. 예, 굉장히 좋은 그러면은 사기는 이제 좀 그렇다고 말씀하셨지만 초기에 발견하면은 뭐 야, 그렇게 그럼요. 염려 안 해도 예, 될 그럼요. 그런 상황이죠. 예. 근데 이제 수술까지 가게 되는 경우에 수술을 하면 여성들은 사실 수술 후의 상황까지도 참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수술 후에 나의 모습에 대해서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아플 때는 아픈 건 막 신경 쓰지만 또 수술하고 나면 재건 후에 그런 모습도 신경을 쓰게 되고 지금 1410님께서 또 문자 주셨는데요. 엄마가 60이 넘으셔서 이번에 암으로 유방 절제를 하시는데 어머니는 다 늙었으니 재건 수술은 안 하시겠다고 하세요. 저는 하셨으면 좋겠는데 박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게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네. 제가 볼 때는 요 연세의 분들은 재건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지금 따님도 이제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따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이유가 아직도 실은 10년, 20년을 사실 때 유방이 없으면 생각보다 불편한 게 되게 많으세요. 네. 그리고 요 연세의 분들은 막 우리가 젊은 사람들처럼 뭐 막 예쁘고 막 이런 유방을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네. 내가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걸 원하시는 거라서 이게 기술적으로 막 고난이도의 수술도 아니고 보험도 다 되세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대부분 요 연세의 분들은 병 자체가 아주 악성도가 높아서 또 금방 말썽을 부릴 확률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환자분이 잘 치료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랬을 때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게 이제 유방이 없어서 여름에 옷 입기도 불편하고 또 이런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유방이 없으면 뭐 우리가 이제 그런 인조 브레이저 같은 게 무게를 맞추고 이런 것들을 잘 신경 써서 하시는데 어르신들은 불편해서 그거 되게 잘 못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수술할 때 다 만들 수 있어요. 네. 수술할 때 만들고 수술 시간이 그렇게 더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저도 옛날에는 뭐 65세 넘으시면 그냥 사시죠 이랬는데 네. 아니에요. 네. 제가 해보니까 요 연세 분들은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진짜 20, 30대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게 자기 그 예쁜 유방 같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막 또 진짜 이건 잘 만들었다 해도 환자들이 뭐 여기가 조금 들어갔어요. 여기가 조금 찌글거려요. 아무래도 이제 미용적인 측면에서요. 예, 네. 여기가 조금 찌그러졌어요. 막 이런 게 있는데 이분들은 딱 만들어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를 오히려 편안하고. 이렇게 되는 거를 내가 몰랐구나 막 이러시는 건데 회복이 더 더딘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따님 의견이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고요. 네. 뭐 병이 너무 진행돼서 여러 가지 치료가 막 복잡한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아니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재건 수술은 네.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답변 주셨습니다. 그러면 유방암 수술하고 나서 하면서 동시에 재건 수술을 하나요? 네. 어떻게? 대부분은 동시에 다 재건을 하고요. 네. 이제 드문 경우에 병이 너무 진행돼서 뭐 피부를 이제 우리가 남길 수 없이 피부를 많이 절제해야지 되면 바로 만들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다른 데서 이제 이렇게 살을 가져와 갖고 우리가 이제 재건을 하게 될 때는
추후에 뭐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예정돼 있고 항암제, 방사선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을 때는 이제 지연 제거 나중에 하는 걸 선택할 수는 있는데 네. 또 최근에는 그런 환자들은 또 미리 뭐 항암제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즉시 재건을 하고요. 네. 아주 드문 경우에만 지연 재건. 과거에는 지연 재건을 대부분 하고 네. 즉시 재건을 드문 경우에 했는데 요새는 대부분은 즉시 재건을 하고 나중에 일부 환자들만 지연 재건을 하게 돼요. 네, 그렇군요. 또 777 하나님. 유방암은 여성의 나이와 상관이 없나요? 고령이 아무래도 더 많이 걸리는 건지 궁금해요. 그런데 제 친구는 20대 때 유방암에 걸렸어요. 이러셨는데.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기는 건 더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여성들이 과거에는 이제 미국은 나이가 들수록 계속 그래프가 올라가요. 발생률이. 근데 우리는 좀 이제 70세 요때 가서는 꺾어지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밀리고 있어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기는 걸 맞는데 20대 유방암 환자들도 심심치 않게 있어요. 1년에 한 300명 정도 있기는 하지만 네. 뭐 많은 숫자는 아닌데도 실은 이제 걸리면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야지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네. 뭐 예양뿐만이 아니라 뭐 나중에 이제 출산이라든지 그렇죠. 결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고 뭐 흔하지는 않지만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젊은 나이 유방암 걸리는 거는 주로 그러면 유전적인 확률도 많이 있는 건가요? 유전적인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해서 대부분 유전자 검사를 하게 하고요. 특히 네. 이제 그 유명한 안젤리나 졸리가 뭐 그 검사했던 미리 브라카라는 이제 BRCA 1번, 2번 유전자가 유방암의 발생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거든요. 그 유전자뿐만이 아니라 몇 개 이미 밝혀진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요새는 쉽게 검사를 할 수 있어서 대부분 유전적 소인을 먼저 체크를 합니다. 네. 뭐 이제 모든 병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미리 이렇게 좀 진단을 하고 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5952님. 지금 문자 주셨는데 건강검진 때 유방 촬영하는 거 너무 고역입니다. 여자들 이거 다 싫어해요. 네, 네, 아파서. 예, 근데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요즘은 혈액 검사로도 유방암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요? 아직은 아니고요. 네.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기관에서도 그런 걸로 논문도 내고 이래갖고 그게 또 좀 약간 잘못 와전돼서 뭐 혈액 하나로 뭐 암을 다 네네, 진단할 수 그런 있다.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는 이제 누구나 꿈꾸는 과학자들의 로망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라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실은 네. 기술도 많이 발전돼 가고 있어서 아마 어느 시점에는 그렇게 될 건데 아직은 아니라서 아직은 이제 유방 사진을 찍어야지 되는 상황인데 네. 대부분 40세 이전에는 유방 사진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유방의 밀도가 너무 높아서 네. 그래서 검진용으로 찍는 거는 우리나라도 40세 이상에서만 하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1년에 찍느냐 2년에 찍느냐 이런 게 또 논란거리 중에 하나인데 60세를 넘어가면 실은 2년 정도가 적절하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40대에서 60대 사이에는 2년은 이게 너무 기간이 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1년에 권유를 하고 있는데 밀도가 너무 높은 유방들은 실은 또 유방 사진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약간 조절할 필요는 있고 국가암 검진에서는 그냥 2년에 한 번 네. 촬영을 할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촬영하는 것도 엑스레이를 찍는 것 있고 또 초음파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다르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검진용으로 찍는 거는 유방 촬영을 기본으로 하고 네. 유방 촬영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밀도가 좀이라면 이제 유방 자체가 허옇게 나오거든요. 그럼 네. 암도 허여니까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 초음파를 권유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초음파를 하지 왜 이제 그 아픈 사진을 찍느냐 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해요. 많이 하시는데 네. 실은 그 사진에서 꼭 찾을 수 있는 이제 조기 유방암의 사인 중에 미세석회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미세석회는 초음파가 잘 발견을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초음파는 또 의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비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또 초음파는 너무 미세한 것까지 찾다 보면 별거 아닌 거를
또 이제 이렇게 환자들한테 쓸데없는 걱정을 두려움을 안겨주는, 네. 걱정을 안겨드릴 수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네. 검진의 폐해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검진을 반대하는 많은 실제로 검진을 반대하는 학자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의 논리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는 되게 바람직한 일이지만 좀 네. 아니요 어려운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건강한 사람을 네. 아프게 만드는 건 너무 쉽다는 거죠. 네네네. 실제로 그렇죠. 겁을 줄 수 있죠. 예, 건강한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아는 게 병이란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검진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요? 실제로. 네. 저 근데 이제 검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유방 결절이란 얘기를 듣는데 그 결절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혹하고 다른 건가요? 뭐 비슷한 개념인데요. 네. 또 혹이 있다 그러면 다들 너무 겁을 내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게 혹이라는 게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방 조직도 어떤 때는 실제로는 내 정상 조직인데도 네. 혹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럼 이걸 혹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별거 아니다 그러면 아니 혹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검사를 많이 했는데 왜 아무것도 또 아니라고 그러냐 이런 네. 게 또 애매하니까 약간 애매한 텀을 쓰는 거죠. 예, 뭔가 있기는 한데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거는 뭐 별거 아닐 것이다. 이러면은 이제 그게 좀 이렇게 설득하기도 쉽고 네, 네. 또 크게 겁을 안 주지 않습니까? 네. 환자들한테. 네. 검진을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또 자가진단을 하는 것도 유방암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오셔서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일단 이제 뭐 책을 보고 하려면 되게 복잡한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샤워할 때 특히 이제 생리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 여자분들이 샤워를 또 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시점이 제일 좋거든. 유방이 제일 말랑말랑하니까 생리 끝나고 난 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 샤워를 할 때 이제 보통 비누칠을 하잖아요. 이제 이런 비누칠을 할 때 왼쪽 유방을 검진하고 싶다 그러면은 왼손을 머리 뒤로 올리고 네. 그다음에 오른손을 잘 펴서 네. 그러면 이제 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유방에 닿기가 제일 쉽잖아요. 네. 이때 상상을 해보시면 첫 번째랑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하기는 어렵죠. 네, 지금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유방이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젖꼭지가 원 가운데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12시 방향부터 젖꼭지를 향해서 원 가운데를 향해서 머리를 향해서? 쓰다듬듯이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비누가 있으니까 이게 미끈미끈하잖아요. 네네. 그럼 썩썩 미끄러지듯이 가운데로 이렇게 빠짐없이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네. 이제 이렇게 원을 향해서 방추형으로 쭉 이렇게 내 손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럴 때 뭐가 걸리는 느낌이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오시면 되는데 네. 실제로 걸리는 젊은 여성들은 걸리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근데 그게 그냥 자기 유방일 때도 많은데 이걸 자주 만져보다 보면은 옛날에 없던 게 뭔가 이상하다. 이럴 때는 꼭 병원에 가셔야지 돼. 네, 오른쪽 왼쪽 이렇게 네. 이제 번갈아서 하시면 돼요. 자가 진단하는 법까지 오늘 이은숙 박사님 모시고 유방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하실 때마다 함께할 때마다 좋은 말씀 정말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도 초청해 주셔서. 한번 또 나오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립암센터 유방암센터의 이은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다 보니까 또 월요일에서 금요일 순서가 다 지나가 버렸네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올게요. 오늘 끝곡으로 이현우의 비가 와요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비는 세차게 내리더라도 작은 행운이 함께하는 금요일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프로그램은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쉽게 잊을만 하면 또 비가 와요. 비를 맞아요. 너를 맞아요.